2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라 샌프란시스코에서요. 예, 미국 시간으로 15일이죠.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 참석차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겁니다. 이 정상회담에서는요. 예, 워낙 복잡하고 많은 문제를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의제가 테이블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예, 군사 채널을 복원한다든가 쉽게 말하면 예, 중국의 핵무기 그만 만들어. 지금 핵무기를 예, 적어도 말입니다. 1,500개까지 늘린다고 하잖아요. 1,500개까지. 뭐 이런 군사 채널을 복원한다든가 북한의 문제, 북한이 뭐 무기를 러시아에 판다든가 아니면 북한이 예, 지금 미사일을 개발한다든가 이란의 문제, 러시아의 문제, 인공지능의 문제 그리고 펜타닐에 대한 문제 이게 마약이죠 마약. 예, 무역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주제라는 게 워낙 방대하고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시진핑이 무릎을 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나. 많은 대화의 주제, 의제 진짜 많지만 사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원하는 것은요. 제재 해제입니다. 지금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요.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제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제한, 양자 컴퓨터에 대한 투자 제한 이렇게 말입니다. 차세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아예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 이게 활활 타오르는데 중국 경제는 이게 오히려 지금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못 받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계속 정부가 대주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터질 거고 재정에 대한 어떤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테니까 투자가 돼야 줘야 되거든요. 사실 인공지능이든 반도체든 양자 컴퓨터든 예, 미국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 바람에 서방의 투자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를 보면 말입니다. 예, 2023년 3분기 9월 말 현재입니다. 1261억 1000만 달러입니다. 전년 동기에 대비하면 8.4%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지금까지 말입니다. 예, 미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드는 적이 없어요. 2012년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 이게 좀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게 전년 대비해 3.7% 정도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12년 때. 그리고 2016년 때 마이너스 0.2%가 줄어들고요. 그 이후는 늘어나기 시작하다가 코로나 때도 4.5%가 늘어났고요. 2021년 코로나 직후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면서 20.2%가 중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는 9%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급기야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진 겁니다. 그것도 마이너스가 8.4%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중국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중국의 경제는 최악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부동산 때문에 금융위기가 촉발돼 있습니다. 다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액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1월에서 4월까지가 마이너스 2.7%로 시작을 해서요. 계속 12월까지는 마이너스 10%가 떨어졌고요. 올해도 지금 마찬가지 모양새로 가고 있습니다. 1월, 2월까지는 마이너스 5.7%가 줄어들었지만 9월에는 마이너스 9.1%거든요. 부동산이 작년만큼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속도가 빠릅니다. 작년 9월에는 마이너스 8%였습니다. 그러나 올 9월에는 마이너스 9.1%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의 위기가 금융 위기로 몰아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융 위기가 되면 중국 경제는 박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요, 진짜 창피하고 속이 상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에 대한 투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 이거 어떻게든 막아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시장은 보세요.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2020년이에요. 2020년 9월에 마이너스 0.5%, 2021년 1월에 마이너스 0.3%, 이때가 최악이라고 봤는데 어느 날 봤더니 말입니다. 지금 2023년에 중국은요. 이게 저성장, 저물가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2까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중국은 내수까지도 위험해진 거예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내수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진핑이 급하다 급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뭐 별반 다른 점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진짜 중국은 절실한데 과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답니다. 없다. 왜 없다냐?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해제한다. 뭐 지금은 냉전 질서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 구도로 만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지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 이야기했잖아요. 전기차가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는 것은 못 봐준다. 조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그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결국은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뭐 미국이 중국을 굉장히 압박을 하겠지만 뭐 핵탄두의 문제라든가 대만 침공에 대한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문제라든가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압박은 굉장히 하겠지만 중국은 서서히 들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던 것처럼 중국도 들어줄 수밖에 없으면서 찔끔찔끔 해제해주는 그런 사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릎을 꿇고 미국을 가지만 과연 그 속에서 뭐 큰 이득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15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뭐 중국의 주식시장이 방 뜰 수도 있겠죠. 그러나 쉽지 않다. 이게 하늘의 태양은 두 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 제가 또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